안녕하세요. 책 시너지,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그림 읽는 CEO 3탄입니다. 처음으로 읽면 한 권의 책을 3번에 나눠서 찍은 것 같아요. 이 그림 읽는 CEO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 뭔가 나 쪽에 있는 나의 브랜드,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으면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는 보면 자기 재창조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키워드가 홍보예요. 홍보. 끊임없이 나를 홍보하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화가가 누군지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고리돌. 네, 고리들 나왔네요. 이제 제 주변에 제가 후원하고 있는 후원 회장님을 제가 맡고 있는데, 고리들 고용원 화가 있거든요. 세계적인 저는 천재 화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가치보다도 아마도 수천 배, 수만 배 아마 이렇게 확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를 홍보한 대표적인 화가는 누구냐면요, 그분은 항상 달리 생각을 했어요. 항상 달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달리예요. 달리라는 화가예요. 다르게 디퍼런트, 달리. 그 그림이, 그 사진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페이지 187페이지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지금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우승치료 전문가님 계시는데, 아마 이분도 홍보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아마도 외모나 이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기법들을 한번 활용하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알면 또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달리인데, 근데 이제 달리가 주장한 게 뭐냐면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제 이렇게 외모도 경쟁력. 근데 이걸 보면 저도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랬는데, 달리는 외모가 튀지 않으면 원룸에 관심을 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항상 뭔가 움직이고 이러면, 그리고 언론 같은 데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막 자체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제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서전까지 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이 그림도 이제 보면 이렇게 특별한, 그림이 특별하죠. 이렇게 그런 그림도 나오고, 보면 이제 그런 거. 이분이 한 장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끊임없이 나를 홍보했다고 했잖아요. 30분 이상 사람들을 집중시키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20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마 아까 이야기한 우리 여기 대표님은 지금 아마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더 몰입해가지고 아마 더 집중하면 더 막 확산이 되실 것 같아요. 30분 이상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나는 20년 동안 꾸준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달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달리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홍보하는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달리 자서전을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이 그림 읽는 CEO의 달리편을 10번 이상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브랜드다. 나는 브랜드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200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모딜리아니가 나오는데요. 모딜리아니의 그림은 왜 그토록 관람객의 심금을 울리는 것일까? 다른 그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화풍 때문이다. 근데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이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고 시인인 장콕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인체의 곡선은 매우 가늘고 가벼워서 마치 영혼의 선처럼 느껴진다. 그 유리한 선들은 샴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물결치면서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모델의 얼굴과 목을 길게 들리고 눈의 비대칭을 강조하고 눈동자가 없는 텅 빈 눈을 그리기로 결정한 것은 모딜리아니의 의지가 아니다. 이런 특이한 형상은 그의 본능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꼭 모딜리아니가 그만의 어떤 독특한 화풍을 창하는 계기는 뭐냐면요, 원시 조각에서 영감을 받대. 그 원시 조각이 어떤 거냐면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보이나요? 보여요? 이 원시 조각에서 이렇게, 이거 보이나요? 네. 이것에서 사람들은 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 원시 조각, 이게 몇 년 전이냐면요, 거의 2600년 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이런 풍에 기존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리지 않는 열면 이런 화풍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지고 사람들이 열면 이 모딜리아니의 열광. 그는 원시 조각의 단순미를 응용해서 간결하면서 윤곽선이 돋보이는 화풍을 창안했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딜리아니의 강점은 뭐냐면 그림이 시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그가 시를 부쩍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벌레였던 모딜리아니는 늘 손에 책을 들고 다녔는데 특히 시를 좋아했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단테와 페트라르카, 말라르베, 랭보, 보들레르, 니체의 시를 낭송할 정도로 시를 사랑했다. 시인 막스 자코브는 원시 조각에서 받은 영감과 시적인 감성을 혼합해서 독자적인 양식을 개발한 모딜리아니에게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모딜리아니에게 예술의 목표란 순수함에 도달하는 것이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극강까지 밀고 가는 그의 집념과 열정, 강한 자부심은 수정처럼 투명한 절대 순수에 도달하는 욕구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모딜리아니의 그림 마음에 드셨나요? 모딜리아니 그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도발하나.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 예술의 어떤 희소성을 파괴한 사례. 그러니까 그냥 뭔가 희소성, 뭔가 신비로움 이런 걸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군지? 미국의 팝 아트의 제왕 앤디 호월. 이분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캔깡통. 네? 근데 이것을 막 아주 많이 대량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근데 인기가 엄청나게 미국이 하나의 어떤 그런 획을 그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림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는 앤디 호월은 아까 이야기한 달리 있잖아요. 달리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외모도 바꾸고 50개 이상의 가발을 막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고 그랬대. 자기를 홍보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뭔가 화장까지 하고 진한 화장. 그래서 이 책 속에는 뭐냐면 미술계의 최초의 아티스트는 앤디 워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뭔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근데 이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는 누구냐면 고흐 그림. 이 고흐의 자화상이거든요. 눈에 쏙 들으시나요? 일반 화가들 그림하고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 고흐가 대단한 게 뭐냐면 뭔가 집중력의 대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생애를 하고 마쳤잖아요. 근데 한 8년 동안에 일면 900점에 달하는 그림하고 1700점에 달하는 스케치를 남겼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게 실은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 동생 테오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800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그림에 이제 투영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고흐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극심한 어떤 그런 우울증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몸이 많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원한 그 블루칩, 영원한 화가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연을 재발견하라. 자연이 가르쳐준 것, 우리에게 자연이 가르쳐준 것, 그 관련돼 가지고 내용은 254페이지 나오는데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산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누구냐면 모네 그림, 모네 수련이거든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너무 좋죠, 그림. 색감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그림을 생각하면 떠올리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쪽빛 하늘과 일렁이는 연못물이 부드럽게 몸을 섞는다. 구름도 비칠 만큼 투명한 물 위에 수련은 섬처럼 떠있다. 빛의 섬세한 떨림이 후광처럼 수련을 에워싼다. 하늘과 지상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감동이 물처럼 가슴에 스며든다. 이렇게. 모네는 수련 쪽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정원을 가르치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이쪽의 그림을 집중해서 막 그렸잖아요. 아마 뭐 몇십 점을 그렸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수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안에다 자화상을 그려라.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죠?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알프레이트 뒤로 독일의 화가 사례가 나오거든요. 화가 사례인데 이제 본인의 자화상, 이 자화상. 근데 이 알프레드 뒤로가 제일 대단한 게 뭐냐면 13살인가 어린 나이부터 자기 자화상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 디러가 르네상스의 옛날에 그 가장 북유럽의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표현할 정도로는, 그리고 책도 이제 출간을 했던 화가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에 관한 어떤 그런 최고의 전문가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타인을 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게 뭔가 일기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뭔가 자화상 또는 자기 사진을 찍는 거, 그 다음에 명상을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림 읽는 CEO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대표님이 이야기했는데 구독 버튼 누르시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복도 오고, 네?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